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볼 종목은 저번 커뮤니티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NUSI 누시입니다. 누시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며 최근 연배당 수익률이 약 8%까지 도달한 ETF인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누시 분석을 요청하신 이유가 이처럼 높은 월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기 ETF인 QYLD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누시는 QYLD처럼 콜옵션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풋 옵션을 통해서 하락을 방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정설이 떠도는 시장 환경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누시의 정확한 운용 전략과 실제 과거 수익률을 면밀히 보면서 장단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투자라의 홍성현이고요. 숫자에 기반한 미국 배당 ETF와 우량주 분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시는 2019년 12월 불과 2년 전에 출시된 ETF입니다. 운용 규모는 3.9억 달러로 작은 편이며 수수료는 0.68%로 매우 높은데요. 이는 누시가 저희가 주로 살펴보는 패시브 ETF 펀드가 아니라 파생 상품을 활용하고 펀드 매니저들의 트레이딩 판단에 따라 운용되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입니다. 누시는 최근 시장 가격 기준 연 배당 수익률은 7.7%로 매우 높은데요. 더도 덜도 말고 이 정도 배당만 안정적으로 준다면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누시의 안정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은 뒤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시의 운용사는 네이션와이드 파이낸셜스로 1926년에 보험회사로 시작한 금융기업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운용사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운용하며 총 AUM은 약 80조 원 수준입니다. 네이션와이드가 운용하는 ETF는 총 4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오늘 분석하는 누시의 AUM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네이션와이드는 누시의 운용 목적을 투자 설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했는데요. 우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동시에 주가 하락으로부터 보호하고 주가 상승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배당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요소들인 것 같은데요. 누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표들을 누시가 어떻게 달성하는지 운용 전략을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누시가 사용하는 파생 상품 트레이딩 전략을 Dynamic Protective Net Credit Collar라고 하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름을 하나씩 나눠서 얘기해보면 다이내믹은 사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닌 말 그대로 다이내믹하게, 액티브하게 운용을 한다는 뜻이고 프로텍티브는 보유 중인 금융자산의 주가 하락을 방어한다는 의미이며 넷 크레딧 컬러는 콜옵션을 발행 매각한 프리미엄으로 풋 옵션을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운용 전략은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한 QYLD의 커버콜 전략을 일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데요. 혹시 커버콜 전략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위 영상을 꼭 먼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누시는 기본적인 QYLD의 커버콜 전략에 추가로 외 가격 풋 옵션을 사서 콜라 포지션을 부축하여 포트폴리오의 하락을 방어하고 그리고 이런 옵션 포지션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청산하며 포트폴리오의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공시된 누시의 정확한 운용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스닥 100 지수의 모든 종목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콜라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때 콜옵션 발행으로부터 수취한 프리미엄으로 풋옵션을 매입하는 겁니다. 누시의 매니저들은 매월 이런 콜라 포지션을 구축하는데요. 이 기간 중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 콜라 포지션을 청산, 즉 발행했던 콜옵션을 사고 매입했던 풋옵션을 매도하여 나스닥 100 시장 상승 흐름에 편승하는 액티브한 운용 전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시의 배당금액 원천은 크게 세 가지, 옵션 프리미엄, 나스닥 100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 차익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장의 상승기, 보합기, 하락기의 상황별 누시의 수익 구조와 배당금의 주 원천을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승기를 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누시의 펀드 매니저들은 향후 한 달 이내로 나스닥 100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옵션 포지션들을 청산할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는데 풋옵션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즉 시장에서 콜옵션을 사고 보유 중인 풋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나스닥 100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100% 느리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배당 금액은 대부분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그리고 나스닥 100 기업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구성됩니다. 주가 보합기에는 누시의 배당 금액은 QYLD와 유사하게 옵션 포지션으로부터 발행한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데요. 누시와 QYLD 모두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현금이 유입되지만 누시는 풋옵션을 추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받는 프리미엄이 줄어들겠죠.
시장 하락기도 방금 본 보합기와 동일하게 옵션 포지션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프리미엄 차액이 배당 금액의 주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기에는 누시가 보유 중인 풋옵션 덕분에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방어될 수 있는 것이 누시의 차별화된 장점이죠. 이런 특징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 주식을 강타했을 때 어떻게 누시를 방어해줬는지 예시를 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누시의 배당금의 주 원천은 주가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느 원천으로부터 배당금이 발생하는지는 결국 누시 매니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네이션와이드 운용사가 매니저들의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시의 과거 성적은 어땠을까요? 출시 후 배당 금액은 매월 평균 0.17달러로 지급됐으며 변동계수는 5%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누시의 운용 전략에 소개된 것처럼 매니저들이 창출한 수익원을 잘 조절하여 누시 투자자들에게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을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네요. 주가 수익률도 출시 이후 안정적인 수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초 코로나 충격 때에도 누시의 주가는 고작 10%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누시와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QRD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QRD는 누시와 같은 풋옵션 방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 그대로 노출되며 2배 넘게 빠졌습니다. 이건 누시의 풋옵션 알고리즘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인데요. 더 흥미로웠던 점은 코로나 급락 이후 2020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이 빠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QRD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반면 누시는 방어도 잘 했을 뿐더러 이후의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QRD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는 누시의 펀드 매니저들이 다이나믹하게 콜옵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나스닥 100의 상승 추세를 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이션와이드가 강조했던 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는 건데 아마도 매월 배당금으로 많은 펀드 투자 자산이 투자자들에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장만큼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누시는 출시된 지 만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 이슈를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시킹 알파에 나온 수치를 활용했는데요. 누시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이후 배당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으며 수익률이 7% 후반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고배당 ETF들은 ROC 이슈가 있었는데요. 과연 누시는 ROC 이슈로부터 자유로울지 숫자를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2월 말 기준의 반기 보고서로 누시의 가장 최근 영업보고서입니다. 21년 2월 말까지는 전체 배당 금액 1.05달러에서 1.05달러 전부가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에서 발생했다고 나오는 건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는 감사가 완료된 자료가 아니며 동기간 발생한 한 주당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은 실제로는 고작 0.02달러로 나와 있으며 연말 결산 시점에 실제로 배당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금의 원천이 사후적으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 영업보고서만으로 최근 배당금액의 원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누시의 2020년 8월 31일 결산 자료는 2019년 12월 19일 출시일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운용된 결과를 포함합니다. 우선 2020년 한 주당 배당금액 1.53달러를 보면 이 중에 1.49달러, 즉 97%가 ROC에서 발생했다고 나오는데요. 한 주당 단위가 아닌 총 금액으로 계산된 내역을 살펴보면 누시는 2020년 총 312만 달러만큼 배당을 했으며 이 중 순투자이익이 8만 7천 달러를 기여했고 나머지 리턴 오브 캐피탈이 303만 달러만큼 기여했습니다. 그럼 이 ROC로 분류된 자금은 어디서 발생한 걸까요? 네이션와이드 운용사는 다행히도 누시의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이션와이드는 펀드가 창출한 수익 이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ROC가 발생한다고 기록하며 ROC의 원천은 펀드의 투자 원금 또는 투자금의 미실현 손익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쨌든 ROC는 펀드의 순자산을 떼어서 투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 만약 누시의 순자산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 후 지난 2년간 배당 금액의 대부분을 ROC로 지급했다면 누시의 NAV, 내재 가치는 최소 14% 감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시의 매니저들이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추가 수익 덕분에 누시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면서도 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시의 출시일부터 현재까지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혹은 처음부터 2억 원의 원금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실제 총 수익률과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실제 배당 금액을 계산한 엑셀 파일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엑셀 파일은 저번 노블 영상 때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커버 페이지와 보라색 부분의 적립식 투자, 녹색 부분의 거치식 투자, 그리고 맨 뒤로 가시면은 이 검정색 탭들에 과거 실제 배당금과 주가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앞에 보라색 탭으로 와서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2년 동안 현재까지 총 2,200만원의 원금이 투자됐을 거고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이 2,200만원은 2,26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을 겁니다. 대신 이 기간 동안 133만원의 배당금을 별도로 받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월 분배금은 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매월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 시나리오로 보시면 원금은 2,200만원에서 2,390만원까지 늘어났을 거고 앞으로 15만 8천원의 월 배당금을 예상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걸 내부 수익률 IRR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10%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래프로 표현된 걸 볼 수 있고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출시 이후 현재까지의 투자 성적을 볼 수 있는데 검정색 선이 투자 원금이고 이 노란색 선이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어떻게 가치가 상승하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근데 누시는 출시된 지 2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처럼 최근 3년, 5년 이 분석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뒤에 거치식 투자 녹색 탭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누시 출시 당시에 원금 2억 원을 바로 투자하는 시나리오죠. 이번에는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만 한번 보시면 2억 원의 원금이 2억 4,600만 원으로 불어나고 앞으로는 월 배당금 162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연평균 12.4%라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는 걸 저희가 엑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시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안정적인 월 배당금을 제공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가 받는 돈은 엄밀히 말하면 배당이 아니라 원금이 포함된 분배금이라는 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점은 ROC를 포함하며 높은 분배금을 제공하는 ETF에서는 보기 드물게 투자 원금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풋 옵션을 추가한 것과 매니저들이 시장 상황에서 잘 대처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고작 2년이라는 너무 짧은 테스트 기간, 그리고 수익 원천이 결국에는 ROC로 구성되기 때문에 QILD처럼 원금 하락 리스크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요. 즉,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희생해서 배당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아까 주가가 아주 소폭만 상승하고 횡보하는 모습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0.68%라는 높은 운용 수수료도 다른 배당 ETF들과 비교했을 때는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시는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리즘이 아니라 능동적인 매수 매도 판단을 내리는 매니저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면 누시 투자의 핵심은 결국 매니저들이 시장 변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앞으로도 계속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시장의 상승, 보합, 하락을 예상하면서 매니저들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조정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급락 시에도 10%로 수비를 한 것과 2년 동안 8%에 달하는 월 분배금을 제공하면서도 원금을 이렇게 유지한 건 매우 훌륭한 성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고작 2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누시 매니저들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와이드라는 운용사도 자산 규모나 고작 4개의 ETF만 운용한다는 점도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투명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SCHD, 노블, DGRO, SPYD 같은 배당 ETF들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누시에는 아예 투자하지 않고 대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누시는 풋옵션을 통한 하방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분석한 QILD보다는 차라리 누시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 분석 영상들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각자에게 맞는 보수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